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0월 5일 추석 연휴 지나고 국내 증시 오늘 산뜻하게 출발하여 마감도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1%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배경 화면과 같이 그 한국 수출 지표가 7.7%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주말에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뭐 구 트로이카 업종이라고 불리는 조선, 철강, 화학, 자동차, 운수장비 대표적인 수출주들이고 캐퍼 증설의 이슈로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최근에 언택트 관련주나 그 이제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신기술 관련주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게 계속 부진했던 종목들이었죠. 근데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시장 대비 많이 올랐고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기존의 주도주를 가져셨던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 시장의 주도주 변화일까 오늘 점검을 시장 마감 분석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나 화학, 철강, 자동차, 경기 민감주 위주로 상승과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주의 상승으로 지수를 견인했고요. 코스닥은 그린 뉴딜, 바이오 개별주 위주로 상승이 보였습니다. 자, 금일 상승 이유 찾아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1% 상승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60일선에서 지난주에 회복하는 모습 보였고 오늘 좋은 양봉 모습으로 21선까지 거의 닿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어땠죠? 60일선에서 지난주 반등이 나서면서 21선까지 아직 올라오지 못했지만 상당히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수출 지표가 우리 추석 연휴 때 발표가 됐었죠. 10월 초에 코로나 이후 플러스 전환 처음이라는 겁니다. 7.7%나 반도체랑 자동차 업종이 좀 견인을 많이 했고요. 오늘 수급은 조금 이따 HTS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 기관이 오랜만에 양매수, 수매수로 특히 기관이 많은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굿트레이카 업종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시장의 이슈는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감, 트럼프가 확진에 걸리면서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감이 즉 5차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감이 솔솔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수급이 기간이 덜 오른 트로이카 종목들을 그동안 성장주들을 좀 내다 팔고 이 안 오른 종목들을 흔히 말하면 지금 시장에서 가치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사들이면서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조 바이든의 베팅에서 코스닥은 그린들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종의 좀 테마성이고요. 아닌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이 테마성으로 좀 오른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는 결국에는 실적이 받쳐줘야지만 사야 되는 그런 이슈로 반영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송, 화학, 철강 그런 옛날에 지면은 이제 장비 산업이죠. 장비를 캐퍼 산업인데 캐퍼 증설을 많이 해놓고 결국에는 화학이나 철강, 운송 이런 업종들은 뭔가 생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결국에 매출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기업 아닙니까? 지금의 헬스케어나 어떻게 보면은 신성장 관련된 기업들과는 좀 상당히 다른 기업들이죠. 옛날 2007년에 금융위기 전에 이런 구트리카 종목들이 대세 상승을 했던 적이 있어요. 2011년에는 뭐 차화정이라고 해서 이 운송과 화학 쪽에 올랐었던 적이 있었고요. 자, HTS 보면서 오늘 시황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30포인트 전일 대비 오르고 1.3% 올랐습니다. 거래대금 이제 그 10조 정도 터졌고요. 그죠? 코스닥은 어땠죠? 코스닥도 10조 정도 좀 안팎으로 1.2% 올라오면서 858포인트에 끝났습니다. 그 업종별 등락률을 좀 볼게요. 거래소부터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토요일카란 게 운수장비, 철강 및 금속, 기계, 그쵸? 금융업까지 하고 운수창고, 화학 이런 업종들이 많이 올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살펴보면은 어땠죠?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 그죠? 여기 뭐 기계장비 코스닥에서도 역시 이런 쪽이 좀 강했고요.
제약업종이 상당히 강했었어요. 제약업종이 강했었고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거래소 1,700억, 기관이 3,800억을 사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아침 개인이 한때 한 1,000억 가까이 샀었는데 장막판에 거의 매물을 쏟아냈고요. 역시 기관이 코스닥도 많이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거의 21선까지 닿지만 아직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 구간 21선과 61선이 올라오면서 요 구간에서 좀 기간 조정 기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한정 상승하는 구간이라기보단 미국 대선 전까지, 지금 미국 대선이 불확실성 모드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서 좀 행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죠? 코스닥도 비슷해요. 21선, 61선 사이에서 결국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간 조정 구간 조정 동안 주도주가 변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같이 오늘같이 이제 덜 올랐던 구트레이커 종목을 이런 기관들이 사들이면서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업종별로 잠깐 살펴볼까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거래소만 보십시오. 화학업종, 그죠? 외국인 기관 같이 샀고요. 운수장비, 자동차라고 보통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금융업 기관이 600억, 즉 덜 오른 가치주 위주의 그 트로이카 종목을 샀는데, 저는 이게 금융투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매나 차익거래로 많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 연기금도 일부, 보험도 일부 매수는 했지만 적극적인 순매수 기관에게 여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과거 한 15년치의 주도주 변화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종목들 살펴볼게요. 제가 보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뉴딜 빅빅 지수 보면은 역시 이런 부분이 오늘 약했겠죠. 오늘 SK바이오팜은 그 보유해소 물량이 나오면서 10% 넘게 빠졌고요. 그 바이오 일부 업종 시젠 같은 경우에는 실적 때문에 강했고, 지금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인터넷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는 보였지만 시장 대비는 약세였다는 거예요. 그죠? 시장 대비는 약세였어요. 코스피 200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볼까요? 상위 종목들 어땠죠?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하이닉스가 1% 정도 빠졌지만 대부분 시가총액,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KB금융, 신한지주, 금융주랑 철강이죠. SK이노베이션, 뭐 기아차 7%나 올랐고요. 현대모비스 2%, LG성황건강 3%, 현대차 4%, 이런 식으로 굿트레이커 업종이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어땠죠? 이쪽 보십시오.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조 바이든에 대한 배팅,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강한 것들은 보였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K바이오팜이 빠지면서 바이오 업종 지수는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IT 이쪽 오늘 어땠죠? 삼성전자 강했고 하이닉스는 약했는데 코스닥에서 힘을 못 썼어요. 뭐 칩셋 미디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세 모습을 그렸지만 대부분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거의 비등비등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이쪽은 주목받지 못했다. 즉 시장 코스피가 견인했고 코스닥에서는 테마주 그 그린 뉴딜 관련주가 오르면서 IT 쪽은 오히려 부가 못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저는 디램 업황, 낸드 업황부터 해가지고 비메모리 상당히 계속 좋다고 보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결국에 실적은 이쪽이 받쳐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9월 수출 동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자동차가 지금 많이 실적이 우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회복 견인 모드고요. 최근에는 뭐 수소차 이런 이슈까지 붙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부 대형주 중에 화학업종이나 운수장비 업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선별해야 될 것 같고, 오늘같이 은행주까지 오르는 현상은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판단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풍력에너지, 항공기, 뭐 자동차, 공작기계,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트로이카 업종 아니면은 뭐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변동성 지수 코스피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장대 음봉으로 지난주에
121선까지 올라왔다가 때려 맞았고요. 결국엔 변동성 지수가 내려간다는 건 지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주식 분석하는 남자 당신은 오늘같이 트로이카 업종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들 가치주도 올라가는데 왜 주도주가 안 바뀌었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 유안타증권에서 자료를 참 잘 만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2007년 주식시장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 주린이 분들은 모르실 거고 20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뭐 거의 아마 초등학생 아니면 어렸을 것 같고 30대 초반 분들도 아마 뭐 대학생이거나 그랬을 때 주식을 접하지 않을 텐데 상당히 이때 그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조선해우 기계건설, 현대중공업이 10배 이상 오르고 뭐 이제 두산중공업, 뭐 두산인프라고 이런 구트로이카 업종 중에 정말로 캐페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호황을 이뤘던 시절이에요. 이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정말 실적이 많이 났고 BDI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돌파했고 유가는 고유가로 가면서 결국에는 주식형 펀드 이때 당시에 미래에스 펀드, 디스커버리나 인사이트 펀드들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인사이트 펀드가 나오고 나서 서브프라임 포기 모기지가 나오면서 금융위기가 왔었는데 이때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고 포스코가 시가총액 2위였습니다. 지금 이들의 종목 어떻죠? 시가총액 뭐 10위 안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2009년에는 자문사 7공주 뭐 사실 금융위기를 급락했던 증시 회복 과정에서 결국에는 저평가된 뭐 2등주들 그리고 자문사들이 이때 많이 핫했었거든요.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모펀드가 핫할 때 전에 자문사들이 핫할 때였고 이쪽 각종 테마주들이 나왔었고 이때는 이런 종목들 역시 지금 대형주죠. 트로이카 업종이에요. 역시 보면은 11년은 이 그 브레인 랩, 뭐 토러스 랩 하면서 자문형 랩이 상당히 그 차하정이 뭐죠? 자동차 화학 정유의 약어입니다. 근데 이때 유럽 위기, 피그스 위기라고 해서 유럽발 디폴트 위기가 터지면서 이 랠리가 거의 한 8개월도 안 가고 꺼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2011년 4월부터 엄청나게 차하정 뭐 금우석유 같은 게 한 4배 5배 올랐었거든요. 4개월 만에. 그랬다가 2011년 8월에 장이 꺾이면서 완전히 좀 망가졌던 모습 보입니다. 이때도 현대차, 기아차, LG, SK에너지 자동차랑 화학밖에 없었던 오늘 같은 장이었어요. 그리고 14년, 15년 특히 이때는 이제 코스닥 강세였어요. 화장품 그리고 지금 같은 바이오, 약간의 헬스케어 그리고 게임주들 이런 종목들이 강했었거든요. 당연히 코스피보다 성장주 쪽이었죠. 근데 이것도 이때 메리츠의 존리가 뜨면서 메리츠 펀드가 상당히 수탁고를 많이 올렸었는데 이때 고점에 물린 이후에 메리츠 펀드가 수익률이 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어땠죠? 아모레퍼시픽가 시가총액 5위 그죠? 한미사이언스 바이오죠. 이때 대규모 라이선스들 하면서 시가총액 200이 있던 종목이 31위까지 점프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습니다. 자, 16년, 17년 최근이에요. 아마 주린이 여러분들 아마 이때부터 주식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때 반도체 제가 최근에 보는 게 반도체 업황 보라고 하는데 이때 좋았었고 18년, 19년 휴대폰 꺾이고 반도체 안 좋아지고 디램 낸드 안 좋아지면서 상당히 안 좋아지는 반도체 업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 3, 4분기부터 좋아질 거고 내년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이때 좋았었고 이때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사상 최대 실적 올렸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셀트리온의 분식회계에서 벗어나면서 상당히 시가총액 뭐 3위까지 올라왔었고 이런 포스코 다시 구트로이카에서 철강 업종이 좀 실적 회복을 견인하면서 약간 올랐었던 그런 모습을 그렸었습니다. 자, 이게 과거 2007년 이후 주도주 변화를 오늘 조금 살펴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오늘 같이 정리해서 드리냐면요. 최근에 성장주를 내다 팔았습니다. 기관들이요. 경기 민감주를 사들인다 이런 제목을 갖다 댔는데 LG학, 네이버, 카카오, 언택트 관련주, 뭐 성장주, 배터리 이런 빅빅 지수 편입 지금 그 K 뉴딜 지수죠. 여기에 편입될 텐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관이 팔고 있고 만도, 호텔신라, 하이닉스 이런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즉 경기가 회복할 거라고 보고 베팅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싸니까 산 거예요. 싸니까. 근데 4분기 실적 장세 때 경기가 턴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거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표에 보십시오. SK하이닉스 반도체를 빼고서는 포스코, 삼성전기, 기아차 뭐 삼성전기는 좀 빼고요. 기아차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판 것들 보면은 삼성바이오, 넷마블, 셀트리온, 그린리들이 포함된 하나솔루션, 현대차도 많이 올랐죠 최근에. 뭐 10만 원 밑에 떨어졌다가 거의 20만 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런, 그리고 카카오, LG학, 네이버, 언택트 관련주들 시가총액 역시 상위 종목을 팔았지만 어쨌든 덜 오른 종목들을 많이 사고 있다는 것, 흔히 말하면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를 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잔세를 전환을 대비한다고 기관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 기관들은 어떤 기관이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투신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보험사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험사로 돈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보험사 여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투신은 뭐죠? 흔히 말하면 펀드 쪽으로, 공모펀드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서 기관에서 사야 되는데 운용사에서 사는 건데, 기관은 매일 판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동학개미가 직접 투자가 늘고 있죠. 근데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 팔다가 연기금이 일부 사는 게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베팅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내년을 앞두고 이제 배당을 앞두고 사는 것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많이 오른 종목들 갖고 있다가 이제 펀드 한매 나오고, 그리고 좀 차익 실현하고 그런 종목들을 대형주 위주로 던졌고요. 그리고 덜 오른 종목들을 사가지고 좀 안전하게 가자, 오히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종목들, 자동차 업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턴하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사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존의 주도주를 바꾼다 생각은 안 들고요. 기존의 주도주의 사실 주체는 지금 뭐였죠? 기관이 아니었어요. 기관이 주도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지금 동학개미들이나 큰손들, 그리고 일부 외국인들, 기관들도 일부 종목을 주도주로 만든 건 맞지만 전체 시장의 컨셉은 지금 개인이 많이 주도주를 만든 거는 사실입니다. 자, 주도주의 변화가 일어날 때 통상적으로 과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요, 센 조정이어야 돼요. 최근에 센 조정 오지 않았어요, 남자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죠. 코스피가 10% 이상 조정받았나요? 나스닥이 10% 내외로 조정받고 S&P 다우도 10% 내외 조정받았는데, YTD로 제가 연간 연초 대비 오른 거를 생각하시라고 하면은 과연 센 조정이 왔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도주가 된다는 것은 결국 센 조정이 오고 센 조정 후에 다시 오를 때 주도주가 뒤바뀌는 경우는 분명히 주도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냥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고 미국 대선 변수가 있고 변동성에 대한 것들이 두렵다 보니까 기관의 입장에서는 성장주를 사기 힘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이슈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은 실적주를 산다든지 4분기에 턴할 수 있는 실적주,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베팅을 하고 있어요. 성장성 바탕도 물론 있겠지만 기관들은 여기에는 일단 베팅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에 베팅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약간 가치주 쪽으로 좀 베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 시장에서 내수와 수출 기반의 실적주, 성장주가 주도주라고 저는 봅니다. 길게 가면 이게 과거에는 1년 6개월에서 2년도 갔었고요. 그때 차하정처럼 2011년처럼 짧게 가면 한 5, 6개월 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언택트 코로나 이후의 주도주 변화는 확실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요약인데요. 변한 거 있나요? 없습니다. 저금리죠, 지금. 연준도 2023년까지 저금리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경기부양책, 각국에서 중앙정부가 경기부양책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하고, 한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 일본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통화정책까지 받쳐주죠. 전부 다 저금리에 인한 통화정책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AIT라는 연준에서 물가 평균 목표제까지 갖다 깔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없어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죠. 자, 변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일 시장 요약 이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의 주도주가 변했냐?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왜 그러면은 트로이카, 철강, 화학, 조선 뭐 이런 것들, 은행주까지 올랐냐? 기관들이 싼 거를 사기 위해서, 그 싼 거라는 건 주식에 싸다는 의미는 가치, 밸류에이션의 측면에서 싼 거는 분명하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은 그 안에서 매우 희귀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주도주, 반도체, 헬스케어, IT 이런, 그리고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절대 주도주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자, 주식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결국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정말 어느 종목이, 어느 업황이 성장하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뭐 제가 종목을 여기서 언급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공부를 솔직히 더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트로이카 업종 언제까지 오를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에게는 단기간에 변동성 장에서 기간이 선호한다면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베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10월 5일 국내 시장 마감 분석해드렸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면 여러분 손해인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